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이고 마음 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 컨셉을 이해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금성산입니다. 시즌 12구 50번째 이야기, 빅토리아 세 번째 이야기. 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VOC. 대충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연합 동인도회사,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네덜란드에서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을 경제적 진출을 위해 1600년대 세운 치커 회사, 다국적 기업,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한 최초의 주식회사 등등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암스테르담, 유럽에 있는 이 도시, 또 굉장히 계획적인 이런 이거 운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계획 도시 같습니다.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 그러나 행정 중심지는 암스테르담으로부터 남서쪽 여차여차. 이렇게. 이제 물론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에서는 이 암스테르담의 오리지널은 물론 이제 지금 이거 암스테르담 이렇게. 또 네덜란드 하면 저지대 뭐 그런 거. 자, 이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계획된 도시라고 봐야죠, 이런 거를. 암스테르담이고, 이제 이 네덜란드가 동인도나 인도나 이제 인도네시아 동남아 쪽으로 온 이유가 이제 세계사에서는 향신료, 그리고 뭐 식물의 열매, 씨앗, 꽃뿌리 등에 이용한 음식의 맛과 향을 복돋는, 색깔을 내어 식욕을 정진시키는, 소화를 촉진시키는 특이한 향신료는 홍콩에서 사용하는 진주가루가 있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진주가루를 식초에 녹여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향신료는 유럽인들의 아시아 침략의 원인 중 하나였다라고 이제 세계사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향신료라고. 아무튼 그 이제 그 16세기 항로무역 경영한 포르투갈, 우리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잠깐 스페인 영국인가? 아무튼 이제 그런 순으로 대항해 시대 이런 이제 그게 있습니다. 16세기 말 네덜란드 상인이 자화섬 뭐 이렇게 나오고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여 동양 무역에 독점권을 주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자카르타에 총독 정청을 두어 포르투갈 영국 세력을 쫓아내고 17세기에 동양 무역의 우월적인 지위를 확립. 일본 무역을 사실상 독점하여 당시 국제결제 수단인 은하의 수입원이었고, 로마 가톨릭 정교, 스페인, 포르투갈 달리 개신교를 믿는 네덜란드. 자, 이제 네덜란드, 일본 언제나 같이 가는 거죠. 네덜란드, 일본. 그리고 이제 이 10, 그러니까 우리 이제 콜럼버스 등장하고 15세기, 16세기 이제 범선 이렇게 돛달린, 그 중에 이제 캐럭, 주 돛대가 3개 가량 있고 삼각형 모양의 돛을, 대항해 시대의 범선,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것은 뭐 나오, 기타 등등. 그래서 크리스토 콜럼버스 산타마리호가 이제 이 캐릭선 이걸 타고 이제 세계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는 거죠. 이제 종류별로 이게 시리즈가 좀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갤리언, 16세기 후반 18세기 무렵까지 사용한 범선, 캐럭에서 발전한 형태로 이제 여차 그 이제 여기서는 프랜시스 드레이크 세계 일주에 사용한 골든 하이드호드 갤리온선이다. 아무튼 이런 갤리온선, 캐럭, 이제 이거 가지고 유럽에서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이제 세계사에서 말하는 대항해 시대의 시작이다. 그리고 신대륙 발견의 이야기다. 뭐 그건 다들 초등학교도 아는 수준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배로 항해를 했다. 대서양, 뭐 태평양, 인도양을 건너서
이게 이제 좀 갈수록 이제 짐을 많이 싣고 무역을 하고 노예 무역도 하고 뭐 향신료를 실어서 유럽까지 날랐다고 이제. 이거는 이제 콜럼버스, 도미니카, 쿠바 이렇게 뭐 1차, 2차 이렇게 동선 중앙아메리카 쪽으로 나오는 거고, 이제 여기 뭐 다가마, 어? 바스코, 바스코도 다가마 다 간다는. 아무튼 이쪽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또는 이제 이 포르투갈 스페인 지난 다음에 네덜란드, 영국 또 프랑스도 이제 끼는 거고 독일은 나중에 이렇게 동남아 오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아프리카를 건너서 희망봉을 건너서 이렇게 인도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는 거. 뭐 이거는 평면지도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아무튼 신대륙 발견 대항해 시대 이후에부터 이제 유럽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나리오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동선이 이제 운하가 나오기 전까지 이게 먹혔다는 거는 그 이제 물론 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죠. 물론 여기도 누군가는 왔다 갔다 했는데 본질적으로 이 자체를 왔다가 여기를 실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행위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누군가가 돛담배를 타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오든 지금 인도를 가든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가 평면지도에서 보던 여기서 뭐 표를 하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무역이라는 거는 이 사고 팔고의 이게 한 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를 말한 거죠. 그러면 만약 우리 유럽사에서 고대 문명이 여기 그리스, 여기 이탈리아, 아테네 또는 이렇게 지금 로마 시대의 이런 역사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유럽의 역사가 탄생을 했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와서 지금 이집트가 됐건 이스라엘 이라인으로 이집트 지금 스웨즈 운하 이쪽에 알렉산더 뭐 이제 그런 데 있고 이런 무역하러 와서 여기서 육로로 가서 이렇게 가는 게 더 활발하게 먼저 이루어져야죠. 2000년 전에 여기가 로마가 있고 3000년 대 그리스가 있고 이런 생활권이었다면 이쪽 동네에 있는 애들이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 동네에 있는 애들이 이쪽을 오르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 통로가 가장 바보가 아닌 이상 빠른 거죠. 여기를 이렇게 돌아와서 범선을 타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언제나 말하지만 이쪽에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다. 이게 지금 단절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온 거다. 라고 금성사는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포르투갈이 일본에 와서 또 네덜란드 동인도에서가 일본에 오고 포르투갈이 먼저 와서 이제 임진왜란한테 조총을 줘서 지금 한반도에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 이게 이순신, 도요토미 히데요시, 포르투갈, 십자, 조총 뭐 이제 여기서 음모론에서 이제 그 로마 교양청 이야기들 나오는 거고 예수에 등장하는 건데 금성사는 여기에 온 오리지널 전쟁터는 동북부다 라고 시즌 X에서 이야기를 지금 시리즈를 지금 하다가 지금 멈춘 건 아니고 끝난 건 아니고 지금 일단 전반기 끝내고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또 그 임진왜란 관련돼서는 더 나중에 할 겁니다. 시즌 X에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마크가 이렇게 물론 이제 이런 도자기 중에 진품 오리지널이 있을 거고 또 그 근대에 만들어진 짝퉁도 있을 거고 뭐 동양사나 세계사나 유럽이나 물건에 있어서 진품 여기서 진품이란 거는 정확히 그 어느 시대점에서 만들어진 것들
그 짝퉁은 근대에 인위적으로 그거를 모방한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인위적인 것들 많이 있고, 자, 이건 뭐 1602년 박혀 있는 거고, 동전이 있는 거고, 밥그릇, 그릇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영국, 네덜란드 여기서 이렇게 배 타고 영국은 인도 또는 호주 지금 이렇게 갈 일이 아니다. 고대 우리가 지금 언제나 유럽사의 기반은 그 이집트 아니야 유럽사의 기반은 그리스, 로마, 아테네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덩달아 이 유태인 등장하는 거고 예수 등장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무슨 여기서 이제 유대교 족보에서 그 이슬람 쪽 나오는 거고 마호메드 나오는 거고 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주 무대가 이쪽이 되는 겁니다. 이쪽 우리 고대사로 보면 이쪽 그러면 당연히 지금 여기 홍해 이쪽으로 나와서 이르게 또는 이르게 여기가 지금 4대 문명지 있는 이란 그 정보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게 먼저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동선이 더 맞는 거다 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이슬람이 생겨서 뭐가 생겨서 이렇게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막 푸는 건데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러면 영국 네덜란드 애들이 이렇게 돌아갔으면 이쪽은 다 이렇게 돌아가는 이 나이들은 다 이제 거점 물론 성이 되겠지만 유럽화가 완벽하게 되고 혼혈이 되고 이제 물론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있는 이 여기 희망봉 있는 이쪽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쪽이 완전히 이게 그 뭐 200년 됐건 300년 됐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했다면 여기 어느 정도 문화가 완벽하게 뒤집어질 정도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이 유럽에 이렇게 건너와서 이 이제 세계사에서 말하는 신대륙을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1800년대 말이나 1900년대 초 사진을 많이 보니까 그 정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번식력이라면 이쪽에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으면 당연히 여기도 동반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이야기는 또 처음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난도의 위치가 왜 중요하냐? 이 병난도를 물론 이거는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에서나 병난도를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이 병난도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고 이 여순 대련항이 5대5에서 디트로이트 윈즈라는 포인트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물론 나야가라가 병난도라고 소화하는 분들이 소수지만 금성산은 언제나 이 소화가 되는 분들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점차 올라가는 거니까. 자, 이 병난도 포인트 왜 중요한지는, 자, 이 병난도의 포인트는 여기 이제 나야가라가 이쪽에 있으니까 버팔로 있고 이제 이쪽에 동북부가 있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유럽을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메리칸 판을 이렇게 봤을 때 오디오가 있고 언제나 말하지만 그 로키 산맥 쪽 만리장성 이야기했고 아무튼 이 티베트 서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력들이 이동을 했다. 그리고 이 중앙 쪽하고 또 남아메리카의 어떤 물류들이 이 지금 멕시코만을 통해서 뉴올리언즈를 통해서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고 서쪽에서 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세인트루이스 또는 나중에 여기 시카고 그리고 또 이 오하이오 강 이쪽으로 이제 이 오하이오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지류로
오디오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나왔던 이 물론 이런 범선들이 바다를 근해가 됐건 좀 떠나서 이런 게 그 활성화가 되기 전에는 당연히 아메리카 대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미시시피가 또 이 관련된 운하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주변에도 있고 운하가 아무튼 이 미시시피강 줄기를 따라서 오디오를 통해서 이 동북부하고 무역이 되는 바로 그러니까 이제 이 오디오를 중국으로 보고 이쪽을 지금 멕시코를 베트남 쪽으로 보고 더 밑으로 가서 이제 중앙 아메리카가 됐건 이런 물건들이 또 서쪽에서 물건들이 이 오데오에서 배 타고 가던 이 강을 따라 가던 이 지금 동북부 또는 동부 13도 에파라치 산맥 이 위쪽하고 무역이 가는 겁니다. 물론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오데오 미시시피 쪽에서 더 활성화가 됐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다 근처에 끼고 있는 도시가 이렇게 되는 것들은 쉽게 말하면 동인도에서 네덜란드가 됐건 영국이 됐건 스페인이 됐건 이들이 이 해안가의 해양 세력으로 승부수 이제 전 세계를 이어가는 어떤 그 해양 대양의 시대라는 그 해양 세력이 이제 점차적으로 발달이 됐을 때 이야기고 그 전에는 기차도 없고 배도 증기선도 없고 할 때는 이런 수로를 따라서 말을 타고 이런 무역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오디오 버팔로 포인트가 바로 고려시대의 병란도 포인트가 되는 거고 여진이 됐건 요 나라 그 나라가 됐건 송나라가 됐건 이제 남송 송을 보통 우리가 스페인으로 보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반도 지에서는 일본이 여기지만 금선에서 이제 다 말하지만 일본은 동부 13도 동북에서 북쪽 또는 그 위에 캐나다 동북부 넘어서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유럽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 무역이 자본이 인구수가 몰리는 곳에 권력이 군사가 세지는 거고 그래서 시카고 또는 이런 강을 따라 있는 세인트로이스 밑에 뉴올리언즈, 멤피스, 미니애폴리스 이쪽으로 신시내티 그 부병류 이야기한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여기 에파라치 산맥이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타고 오는데 이제 이게 이런 중심 무대보다는 얘가 좀 더 약했다. 그리고 이제 이 임진왜란 때 이야기하는 동북부 이런 쪽 이제 또 위쪽 캐나다 이렇게 세인트로이스 강 또는 이 영국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또 유럽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근해로 무역을 했을 때 결국은 이 세력들이 도착하는 지점이 부동항이 있는 보스턴에서 뉴욕을 지나서 허드슨강을 따라서 이리로 가서 여기 있는 물건들 여기 중간에 뭐 면화가 됐건 이런 것들이 서로 주고 무역을 하는 권한이 이쪽이 권력이 센 거고 이제 이 권력을 깨려고 이렇게 근해로 계속 내려오는데 이쪽 세력들하고 충돌이 일어난 게 외구. 이제 이 외구에서도 먼저 온 외구가 있고 그 다음 온 애들이 있고 한 거 있고 세계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조선 역사에서 삼포를 개항하네 그 안에서 난이 일어났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되는 거고 근대사에 뉴욕에서 1850년 뭐 아일랜드 기근 또는 이렇게 이제 좀 세상이 뒤집어져서 1900년대 초 뉴욕으로 이민자들 아일랜드가 됐건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임진왜란 뭐 16세기, 17세기 이 중에 이 이제 해변가로 무역을 이렇게 플로리다 거쳐서 지금의 홍모성이 향했던 그 뭐 지금 쿠바 밑에 도미니카 공화국이 됐건 또 쿠바가 됐건 이런 쪽에 그 아시아판에 지금 대만짜리 또는 필리핀짜리
역할을 하는 거고 홍모성 하는 거고 이렇게 돌아서 이 뉴올리언즈 이쪽에는 세력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중앙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로 무역을 직접 무역을 동북부로 하는 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영국 동인도 회사 뭐 이런 맥락이라고 금성사에는 보는 거다. 이쪽을 개척을 하는 거다. 동북부 애들이. 뭐 얘들이 이렇게 그 고래 또는 연어 이런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이렇게 개척을 하는 거다. 물고기를 따라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가 안 되는 이 추운 지방은 북쪽은 그래서 이 네덜란드, 영국 물론 지금 포인트는 여기지만 이쪽 세력들이 이 5대5 미시시피 또는 이 세력들의 미시시피나 5대5 어떤 독점권들을 치고 못 들어가니까 이 무역을 꼭 허락받고 그러니까 그 삼포 안에 들어와서 조선법이 됐건 세금을 내던 이제 그런 관련된 것들을 하다가 이게 이제 뭔가 문제 세금이 모든 것은 세금 문제 돈 문제입니다. 세금이 많이 뭐 책정되다 그런 불만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직접 법을 어기고 루트를 개척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침범 행위지만 이제 여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무기를 들고 와서 싸운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동아시아에서는 임진왜란 또 외구의 침입 을묘해번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대충 이런 맥락들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이 벽난도 나야가라 폭포 버펄로 즉 이 5대5 관련된 지도 5대5 지도가 어디였지? 5대5 지도는 다들 아니까 아무튼 중요한 곳이다 라는 겁니다. 지도를 지금 너무 막설내 가지고 이 미시시피 강이 중국의 운하고 이 5대5가 한반도의 황해가 되는 거고 서해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거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중요한 거고 이거를 뒤집는 거다. 금방 그 변두리 가변 그런데 그 저번 편에 말했던 비변사 개념 변두리 쪽들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이 말하는 그 블루오션 이제 기존 세력들이 잡고 있던 소홀히 했던 것들을 개척하고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 결과가 결국은 세계사의 판도를 뒤집은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금은 월스트리트가 있고 이 뉴욕에 있는 이게 오리지널 암스트로담이라고 금호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먼저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역사에 등장하는 이 대지마, 이 디자인 또는 여기도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이게 물론 이게 섬처럼 있지만 꺾이는 거고 다리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암스트람 이렇게 꺾이는 거. 물론 여기가 또 먼저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삼국시대 그 백제가 멸망하고 외로 간다거나 또는 발해가 멸망해서 이 바이킹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게 더 먼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이 먼저냐 유럽이 먼저냐 그랬을 때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조선 그 사로 이야기를 뭐 임진왜란이 됐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뉴욕이 먼저다. 하지만 고대사로 가게 되면 또 상황 판도가 바뀌는 거다. 그래서 소화를 잘 하시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뉴욕에 이거 1, 2성 이게 지금 그 1, 2성이 아마 맞을 겁니다. 여기서 이민자들 검사하고 뉴욕으로 가는 거다. 이 뉴욕이다. 지금 이 빌딩이 많은 곳이 바로 월스트리트다.
뉴 암스트롱이다. 뉴욕이다. 네덜란드인들이 장악한 지역이다. 더치다. 더치나 도이치나. 그래서 뉴욕이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9.11 쌍둥 무역센터 무너지고 하나의 월드 빌딩 올라간 거고, 이미 뉴월드 오더를 계속 지금 강하게 1992년 부시 또는 그 시절에 록펠러가 이렇게 이야기한 후부터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리고 90년도, 92년도 이쯤에부터 이제 인터넷이 터지기 시작한 거고, 지금.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 5대5, 미시시피, 즉, 이 서부가 됐건, 이거를, 멕시코 지역, 또는 텍사스 지역, 또는 이 남부 지역, 물품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다. 미시시피강을 따고 5대5를 따라서 연관이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개 지금 이게 13도 개념 남북전쟁 이전에 북쪽 세력 이 부분을 임진왜란이나 더 고대의 지금 조선 포인트로 보는 거고, 금정사에서 이제 이걸 더 확대시켰을 때 이 스페인을 또는 이 서부나 중앙을 우리가 중국으로 보니까 이 부분에서 또는 북아메리칸 판을 봤을 때 이 부분의 영역이 그 동북 구성 포인트다,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 이쪽에서 그 남쪽 사람들 올려서 개척하고 이 북쪽 사람들 여진 애들하고 충돌하고 장악했다 빼줬다가 이게 교차 지점이다. 이 지점이 방금 제가 말한 말이 뭔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소화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소화 넘어가고, 그랬을 때 이 바로 이런 쪽으로 무역이 가는 거다. 동인도에서가 그 더 과거의 어떤 구질서에서는 땅이 중심이니까. 그랬을 때 이 지금 임진왜란 편을 잘 소화하신 편들은 이 동북부 보스턴, 그 매사추세 또는 뉴욕주 이런 쪽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고, 이쪽에 왜구들의 산포가 있는 거고, 보스턴 뭐 산포 이런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그 네덜란드 또는 이쪽이 영국 세력, 뭐 이제 영국이라는 것을 이 네덜란드하고 대립할 때나 또 미국이 독립했을 때는 영국을 청나라로 봐야 되고 또 조선의 입장으로 봐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그 인도로 가는 포인트, 인도 포인트, 지금 제가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홍모섬, 즉 이쪽으로 직무역을 가는 거다. 개척을 하는 거다. 이거죠. 언제? 16세기 이제 이후로. 즉 거의 임진왜란 이후겠죠. 그래서 이 동북부 여기가 이제 임진왜란 이후로 쉽게 말하면 한반도에서는 이르게 한반도가 있고 일본이 있고 위에 청나라가 있으니 여진이 있으니까 여기서 공격하고 끝나고 병자란이 이르게 나오는 건데, 아메리카판에서 보면 결국은 임진왜란은 지역에서 일어난 이런 난이고, 이제 병자란은 이쪽 여진 세력들이 강해져서 그 명나라 밑으로 다운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결국 위에서 똑같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북쪽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판도가 아니라 이미 이쪽은 이 조선은 그 믹스가 많이 된 거다. 즉 그 고려시대 말하면 동북 구성의 려진에게 뺏긴 거고 이 고려인들은 밑으로 다운된 거다라고 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내려와서 이렇게 홍모성이 등장하는 거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쪽 점령했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대륙 발견에 콜럼버스 이야기하면서 이쪽 이제 무역하는 거 아닙니까? 이쪽 이제 막 학살하고 뽑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동부 13도가 뉴욕이 강해질 수가 있는 원천이다. 바로 이 무역들을 장악을 해서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맥락상. 그래서 이제 하멜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선원이 고향이 네덜란드 뭐 1653년에서 1660년까지 조선에서 억류당했다. 자, 이 하멜이 제주도에 먼저 오고 한양으로 합송되고 박연과 조유하고 박연은 이제 그 같은 네덜란드인데 먼저 와서 훈련도감 근무자 또는 그, 그 홍위포 만들면서 청나라 전쟁에도 등장한 박연이 있는 거고 둘 다 네덜란드인이고 그래서 제주도는 임진왜란 앞에는 또 잘 보신 분들 이해하시겠지만 바로 롱아일랜드 여기가 제주도 역할이다. 거제도 역할이다. 제주도, 롱아, 거제도 이런 역할이다. 물론 이쪽이 승마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압송이 돼서 뉴욕으로 갈 수도 있고 올라가서 그 이제 그 지도적인 포인트에서 올버니가 한양 포인트다라고 했지만 금성사에서는 이 지도상의 포인트하고 실제 한양의 역할을 했던 거하고는 둘 중에 하나다. 자, 이 갈림길 또 있는 거다. 그리고 뭐 일본으로 탈출해서 고향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탈출해서 다시 이제 세계사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때 시대는 일본 탈출해서 인도네시아 통해서 또 이렇게 네덜란드로 갔다는 게 하멜이다. 금성사에서는 그냥 하멜 네덜란드는 뉴 암스테르담에 있건 과거에는 이 위쪽에 있건 보스턴에 있건 롱아일랜드에 있건 이런 쪽에 있다가 이 밑으로 가려다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다. 즉 허락받지 않는 이제 삼포회란이 됐건 과거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배들이 오는 것들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1600년대니까 1592년이 임진왜란이니까 이제 그 스토리 맥락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연은 또 누구냐? 조선 후기의 문신이고 네덜란드로 인조 통치 시 유럽인 최초로 귀화하였다. 이 최초가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고 금성사에서는 그냥 이 조선이라는 게 네덜란드인들 또는 더치인, 도이치인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가 이 동북부 조선을 순수하게 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인디안이 등장하고 이렇게 다인종이 섞여 있는 거다. 라는 개념으로 민족주의 개념의 조선인을 보면 안 된다. 과거 기록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단일민족 개념은 기록이 덮어진 거기 때문에 이 단일민족이 가능하지만 물론 지금은 이제 그 믹스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조선 우리가 그러니까 아메리카바에서 이 조선 역사를 바라볼 때 이 동북부 지역은 그 기록적으로 보나 이어진이 됐건 거란이 됐건 또는 섞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이어진 거란이 결국 무엇이냐? 앵글로 색슨족이 됐건 네덜란드이 됐건 바이킹이 됐건 이쪽에 인디안이 됐건 또 이제 좀 중성이 이게 아니 중성이란다. 이게 서로 이제 결혼해서 또 나왔건 아무튼 믹스다. 물론 이게 이제 계급 층에 따라서 분간은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에서 보는 그냥 검은 머리만 나오는 그런 걸로 드라마를 보시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박연이 이제 제주도에 표창하였고 병자호란에 참여하였다. 한반도에 처음 유럽을 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박연이 지금 이게 1378년, 1458년이면 지금 이 박연은 아닌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아무튼 우리가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과거 인물이 등장하는 거를 이게 검은 머리로 하고 하면 동양인이라고 착각하는 거고, 이렇게 네덜란드 외국인이 등장해서 이렇게 등장하면 외국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 그 우리가 뭐 왕의 그 초상화가 됐건 과거 인물들의 그 초상화가 됐건 그런 것들 다 그 1960년대 이후에 다 그린 겁니다. 화가들이. 아무튼 넘어가고, 그러면 이 박연이 네덜란드 훈련동함에서 일을 합니다. 임진왜란 중에 임금의 수도, 황공, 뭐 명나라 정략과 청계광의 저서인 기호심을 참고로 창설한 수도방해군이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이 명나라의 척계강의 저서를 참고해서 수도방해군을 만드는 겁니다. 이때 1593년 때 이제 조선이라는 게. 자, 이거 하나만으로 보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병농분리 상설정교국 5군영 중에 가장 먼저 창설된 조선 중국이 국방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그 5군영 중에 이제 그 금이영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물론 이게 홍위포, 정확한 홍위포는 아니지만 그 시대와 관련된 겁니다. 홍위포. 그러면 이 네덜란드인이 홍위포를 조선에 전수한 거고, 이제 유럽의 홍위포들이 보통 이제 홍위포하고 비슷한 거 거의, 자 이런 겁니다. 포가 성이 있는 거고 유럽에. 자 이런 겁니다. 이제 이거 프랑스 건지 영국 건지, 자 이렇게 포입니다. 이게 실제 사용된, 자 이런 것도 외국 포입니다. 외국 포. 한국 드라마에 나오겠지만, 자 이게 마크 있고, 자 이게 이제 오리지널로 보고, 자 이런 게 오리지널 포.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한반도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다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거. 물론 이거 뭐 화약 넣고 쏘면 쏘니까 되지만 이제 이런 거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라고. 이것도 예전에 시즌 1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리지널. 역사의 오리지널. 뭐냐. 아무튼 더 말하면 잔소리밖에 더 안 되고. 아무튼 1604년 맥나라 군대가 네덜란드와 전쟁을 칠 때 중국인, 네덜란드인을 홍모인, 붉은 머리. 이제 홍모인 나오고 홍모성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덜란드인이 사용하던 대포를 홍위포. 네덜란드전 당시 중국인들이 이 대포를 파괴를 크게 압도되어 1618년 홍위포를 수입하였고 1621년 복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가져와 사용한 것이 처음이며 인조 때 정식으로 들어오게 하게 되었다. 네덜란드인 제주도 어쩌저쩌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임진왜란 때는 포로 다 이제 쓸었다고 하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간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자 이거 포 보십시오. 자 이렇게 실제 이거는 나온 겁니다. 포. 이 포가 어디서 나왔냐?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나온 건지 필라델피아 박물관에 있는 건지 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필라델피아. 이게 실제 아메리카판의 포, 이런 식으로 배. 그러면 그 자 임진왜란 편 잘 소화하신 분들, 보스턴, 부산, 이제 진주성 여기 커네티컷 강에 있는 거 이야기했고, 이 롱아일랜드 거제도 플러스 제주도. 또 이거 카페에서는 이쪽 롱아일랜드가 더 추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카페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북한 쪽에. 그리고 여기가 뉴욕. 그래서 이쪽이 경상도. 이쪽에서 뚝 떨어지는 이쪽부터 이제 이쪽이
흔히 말하는 전라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쪽이 전라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이 동부 13도의 버지니아 위쪽을 전제로 이야기했을 때, 동부 13도를 이야기했을 때는 또 확장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13도 이렇게 남북전쟁 플러스 되는 거는 1800년대 중반이고, 우리가 임진왜란 이야기하는 거는 1400년대 1492죠. 1592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튼 과거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전에 지금 제가 뉴욕에 대해서 브이로그에서 풍수지리 편 보신 분들 기억하시듯이 이 뉴욕의 이 포맷이 한반도, 지금의 한반도, 중국, 일본 이 포맷하고 비슷하다. 이게 더 확대된 개념이다. 이 이야기를 했고, 아무튼 지금 한반도도 일본, 중국 또 이런 이 아메리카 오리지널의 어떤 지형적인 것에 비해서 어떤 패턴상으로는 크게 비슷하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이 미국 주요 도시는 다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워싱턴도 이제 크게 봤을 때, 자, 이렇게 덩어리 떨어지고, 자, 강이 이렇게 있고, 삼면이고, 이제 들어가는 것부터, 여기 초입부터 힘듭니다. 이쪽에서 지켜버리면. 이렇게 지켜버리면. 방어가 뉴욕보다 더 센 곳이고, 뉴욕의 확장판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자, 이렇게 보이는 거고, 또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위쪽에 애나폴리스, 미군 해군 사관학교가 있는 거고, 자, 또 이렇게 워싱턴으로 또 들어가면, 또 들어가도 이게 거의 삼면이 이렇게 강으로 해자로 감싸고 있는 겁니다. 1차 해자, 2차, 또 이렇게 가면 3차. 이런 풍수적인 것들을 과거에 이쪽에 이제 도시를 잡는 거죠. 뉴욕처럼. 여기도. 물론 필라델피아도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하학적인 어떤 그들만의 어떤 도식화로 도시를 건설하는 거고. 그래서 이 워싱턴이 굉장히 계획된 도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어느 정도 천자를 세우려고 만든 도시 중에 1순위다라고 계속 가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자가 동쪽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해자 좋고, 이 본질적인 지형도 좋지만 이 안에 또 기호학적으로, 쉽게 말하면 좀 주술을, 상징성을, 그들만의 에너지를, 땅의 에너지를, 기운을 뭐 누르던 확장시키던 표현해 놓은 거다. 야, 우리가 한반도에서 풍수지리 뒤에 산이 있어야 되고 앞에 강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는 그 외풍 와가지고 북풍 와가지고 땔감이 있어야 되고, 농사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개념 풍수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냥 어디 변두리에서 갖는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오리지널은 이런 거다. 진정한 풍수에 어떤 힘을 누르고 힘을 키우고 건축물을 세워서 상징을 두고 위압감을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들이 다 미군 해군기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포인트 많이 이야기했고, 이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해군 포인트들이 과거에 임진왜란의 그 해군 기지, 삼도수군, 뭐 이순신, 잠수함,
관련된 곳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도시들을. 그리고 이 워싱턴 주의 애나폴리스가 지금의 해군사관학교고, 그러면 이 해군사관학교가 과거에는 무엇이었겠느냐? 그 전라도 쪽에 있는, 이건 여러분들이 맞히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이제 해군 기지들이 중요한 거다. 즉, 지금 이 포인트들이 물론 과거의 포인트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곳에 과거에 해상 세력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메리칸판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면 부산이 어디 있겠느냐 했을 때 대부분 이 북아메리카 자체를 지금의 한반도로 비유하고, 이제 플로리다 밑에 일본 있으니까 이 쿠바에서 밀고 들어왔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건 1800년대 동부 13도가 플러스 돼가지고 이 개념에서 남쪽의 세력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던 이야기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게 메릴랜드입니다. 메릴랜드 결혼랜드. 밑에는 처녀 땅, 뭐 엘리자베스 1세와 관련있는 처녀 땅, 결혼랜드. 위에는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뉴저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지도가 있나 없나 비유할 지역. 이렇게 남북을 보면 이렇게 방금 버지니아 이 대가리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쪽 메인주하고 이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게 패턴이 A 패턴이면 이게 A-1 패턴입니다. 이거 카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즉, 이거 지금 멈춰가지고 좀 이따가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멈춰가지고, 네,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 버지니아 이렇게, 메인주 이렇게, 이게 위가 북쪽이 A면 이게 A- 카피 버전입니다. A-1 카피 버전입니다. 이게 북이고 이게 남입니다. 이게 합쳐져서 또 하나의 13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아무튼 지금 우리 그 더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이렇게 이런 항로다. 5대5 미시시피 세력들에 밀려서 이렇게 도는 거다. 이걸 외구라 하는 거다. 외진 곳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거 워싱턴 지리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미군 기지들이 해군 기지 관련된 것들이 이런 포인트를 썼는다. 그리고 버지니아, 메릴랜드. 그래서 이 해군 기지가 이쪽 지금 워싱턴 위에 애나폴리스에 있는 거다. 이 포인트. 이제 해군 기지가 있는 곳에 다 무역선, 과거의 해상 교전 관련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나중에 뭐 미국 독립 전쟁 할 때 영국 해군들이 뭐 이걸 다 봉쇄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거고. 그랬을 때, 자 이제 중요한 거 나갑니다. 펜실베니아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펜실베니아가 메릴랜드 위에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필라델피아가 있고, 이 펜실베니아가 뭐냐? 분리하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물론 이 해석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금성산에서만의 그냥 해석입니다. 이제 끝내야 된다. 물론 이제 윌리엄 펜이라는 이름 때문에 뭐 펜실베니아라는 게 이제 보통적인 기록적인 이야기고, 금성산에서는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자 펜실베니아
갈라집니다. 슬로바니아가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로 살림지입니다. 살림지. 살림지. 숲이죠. 숲. 슬로바니아. 숲. 그러면 이건 뭐냐? N자를 빼야죠. 펜. 펜은 칼보다 강하다. 지식. 공부하는. 글. 펜이 나오는 겁니다. 펜의 숲. 공부하는 숲. 지식의 숲. 공부하는 사람들의 숲. 펜실베니아가 되는 거지 않겠느냐라고 금정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에 사림하고 관련되어 있는 곳이다. 사림. 사림은 고려 때부터 등장하죠. 정몽주 나오고 그 후에 이제 훈구파 아웃되면서 사림 등장하고 사림들이 붕당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사림이 또 있는 거고. 자, 림자, 숲을 림자. 숲, 펜, 사림하고 아주 관련이 깊은 도시가 아무튼 동북부 미국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펜실베니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림이 있습니다. 살림은 그 이제 16세기 말 선조 때 이미 성원, 정인홍이 과거를 통하지 않고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광해군이 이처럼 정치를 주도하게 가장 유력한 배경이었고 이거 이렇게 등장해서 17세기 전반 인조 때 1623년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김장생, 장영관, 박지계를 임명하고 살림 우대 정책. 살림도 있지만 이제 인조 때 등장한 또 살림이라고 있습니다. 비슷한 건데 좀 다릅니다. 더욱 했고 1646년 세자교에 필요한 시강원 어쩌고저쩌고 효종 때에는 성균관에 제주를 두었고 그리하여 송시열이 등장하고 송중길, 윤성거, 권시, 허독, 윤우, 박서채, 윤중, 권상하로 임명되면서 이 살림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성사에서 보기에는 이 펜실베니아의 살림이 됐건 살림이 됐건 관련된 키워드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도이체 이 필라델피아 윌리엄 페니가 과연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본 거고 이 누구일까요는 모두가 생각해보면 아주 재밌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게 꼭대기에 돔 꼭대기에 사람을 세우는 게 제가 저번에 말하는 그 주자를 세우던 이게 설립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인물에서 과거 어떤 조상의 특정 또는 유교의 뭐 성인이 됐건 주자가 됐건 맹자가 됐건 또는 그 시대를 살아오던 어떤 정치적 인물이 됐건 하다가 또는 왕이 됐건 천자가 됐건 인물을 올리다가 이게 종교적으로 너무 이게 우리가 이제 조선 역사로는 숙종 다음에 영조 등장하고 사도세자 등장하고 정조 등장하고 이 시대에는 종교적으로 너무 강해져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십자가가 됐건 이런 식이 됐건 그 종교적인 모습을 띠는 게 1800년대다. 이제 이 1800년대를 해먹은 세도 가문들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 수렴청정의 이미지화를 종교화를 시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뭐 종교하고 관련된 분쟁들, 즉 그 당시에 정치적인 행위 자체가 종교적 형태로 정리된 것도 있다. 유럽 사회는. 그래서 이제 영국의 뭐 성교회가 됐건 미국의 감리교 뭐 이런 대부분 그런 것들의 맥락에서 이어지는 게 다 정치 세력들의 변화 과정이다라고 금수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라델피아는 미국에서도 미국 북동부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고 미국 전체에서는 다섯 번째로 큰 도시고 대도시입니다. 이제 뭐 필라델피아의 그 수도가 잠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그 우애의 도시다. 우애의 우애 의리 우애 의에 의리하면 살인 아닙니까? 살인. 그래서 이제 이야기한 롱 아일랜드 이쪽 임진왜란병 기억하시고 이쪽 뉴욕 뚝 떨어지는 이쪽이 이 끝쯤이 해남이 이 끝쯤에 있는 거다. 이게 뚝 떨어졌어 해남이. 그래서 해남이 한반도 지도에서는 이르게 되지만 실제 아메리칸 판에서는 해남이 여기 곡선을 가지고 뚝 떨어진다. 이게 떨어지는 게 이제 5대5 아니 플로리다 멕시코만 뉴올리언즈에서 이게 또 호를 그리면서 뚝 떨어지는 거다. 이게 이해하실 분 요거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보는 해양 대륙이라 하는데 결국은 과거에 15, 14, 15, 16은 이쪽에 있는 세력들이 이쪽 뉴욕이나 이렇게 거점에 삼포 개항을 하는 거고 이쪽 세력들이 됐건 이쪽 저는 이제 좀 시즌이 많이 왔으니까 또 소화되실 분 소수를 위해서 몇 말씀 드리자면 이 조선이라는 게 제가 언제나 말하면 조선 플러스 일본이 섞여 있다라는 말 근대 역사의 개념도 있지만 과거에 또 이런 포인트점에 그 외인들도 이제 와서 허락받은 외인이 있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외인이 있고 그 후에 또 오는 외인들이 있고 이게 지금 미국사에서도 등장을 하는 거고 뉴욕 관련돼서 아무튼 이런 세력들이 결국은 룰을 어기고 계속 남쪽으로 배 타고 무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이 동인도에서 관련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또 이런 중앙 정부에서도 지금의 어떤 정치론 음모론으로 이야기하자면 얘들하고 세력을 짝짝꿍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그 조직들이 또는 이 배들이 그런 무역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등장하는 역사에 뭐 CIA가 됐건 FBI가 마약 장사를 하던 그런 맥락들하고 현대나 과거나 사람 살아가는 것은 똑같다. 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법도 뭐 조선시대가 됐건 더 이상이 됐건 이 법전들의 기본적인 맥락들은 비슷하다. 라고 그냥 우리가 모세 시대 말하면서 십계명 갖고 2000년을 살진 않았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소화 되시는 분들 소화 잘 하시고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머리 아프시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런 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금성산의 이야기는 또 이야기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 신은 없다, 기록은 가짜다, 아메리카가 아니 이 어떤 조선 사이즈 자체도 고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북 구성이고 그 중앙을 카피하는 역사가 이식된 어떤 이런 개념 맥락들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의 어떤 그 미국의 사이즈로 조선으로 보면 안 된다. 하지만 이 미국의 US는 고트 앤 어스로 이 연방의 과거의 어떤 고트 신의 권한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청제국이란 거는 동북부 세력의 천자 세력의 권이 갔다가 그게 이제 뭐 천자가 됐건 세도가움이 됐건 그 전에는 명나라, 송나라 이런 식으로 이게 신이 이동한다. 가시. 그러니까 혈통주의의 장자주의의 가문의 어떤 이어보려고 해먹던 것들이 이미 실패했다. 그래서 VS고 우리가 과거 운동을 바로 인지를 해야지 지금의 상태를 이해하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돌고 도니까 왔을 때 이게 바른 과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헛다리를 안 짚고 그 실수를 안 한다. 폭탄을 안 맞는다. 전쟁이 안 난다. 라는 겁니다. 고지식하고 단편적인 신들을 모시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반도 사회에도 한반도만 보자고 해도 지금 분리되기 전에는 한 라인 북한은 거꾸로 북한은 언제나 보십시오. 김정일, 김일성 얘들 신격화 오면서 와바이 하는 거고 한반도는 이승만, 박정희 또는 여당 쪽은 이쪽들 누가 됐건 이쪽들 기준으로
대단한 왕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고, 또 그 뭐 김대중이 됐건 노무현이 됐건 또 이쪽을 또 맹신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음모론적인 시스템에서 또 이야기, 정치적 시스템에서 이야기하자면 결국 이거는 역사 이식 또는 공화국의 탄생, 그냥 관리직들이다. 큰 흐름은 이미 세팅부터, 더 과거부터 이미 주 세력들이, 로얄 패밀리 세력들이 이미 힘이 작용돼서 결과물 안에 우리가 있는 거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이 어차피 정해진 사항입니다. 지금 시간 공간상으로, 기록적으로도. 여기서 그냥 이 좁은 울타리에서 사기꾼들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본인의 의식을 순수하게, 또는 그 사회가 지금 변하는 이 파동을 잘 느끼고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과거가 대충 어땠을까라고 느끼시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반이 아니고 금성이 하야 되는 이야기 들을 정도면 어디서 그냥 이렇게 블로그, 카페, 인터넷, 채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더 지식이 높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옳은 소리도 하는 거기도 하고 맞는 소리도 하겠지만 그 그 오류를 잘 보시고 휘둘리지 마시라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수의 구독자분들에게, 이해되시는 소수 분들에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